나날이 올라가는 보험료에 예비 엄마 아빠분들 부담도 덩달아 계속 올라가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필수 특약은 놓치지 않으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구성한 실속파 설계안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만 원대로 구성 가능한 태아보험 알뜰 버전 설계안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타미 이지연 설계사입니다. 오늘 가져온 알뜰 버전 설계안 임신 11주차 산모님을 기준으로 했고요. 20년 납 30세 만기, 출생 전 보험료는 55,970원, 출생 후는 34,030원입니다. 기본적인 담보는 모두 구성을 하고도 34,030원이라니 매우 가성비가 있는 구성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출생 전 보험료는 받아보시는 산모님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출생 전 보험료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인데요. 출생 전 내는 보험료의 총액은 같지만 이걸 더 빨리 가입해서 나눠내는지 아니면 좀 늦게 가입해서 몰아서 내는지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루하루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보통 2, 3주 상간으로 금액 변동이 일어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설계한 특약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고요. 따로 삭제는 불가능한 기본으로 넣어야 설계가 되는 담보입니다. 상해로 장애 지급률 3%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곱하기 후유장애 지급률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한쪽 발가락을 절단하게 됐다면 10% 장애 지급률에 해당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특약에서 1억 원 곱하기 10%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해 후유장애 특약 중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니까 이 특약 외에 다른 상해 후유장애 담보, 예를 들어서 교통상해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20% 이상, 50% 이상 이런 건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중대한 대생불량성 빈혈, 양성 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혹은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 가입금액 10만 원을 지급받고 이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전액 면제해주는 담보입니다. 보험료는 내지 않지만 보장은 30세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암뇌심 등 중대 질환에 걸리면 보험료 납입의 여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거고요. 납입을 면제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금액 10만 원을 보다 크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건 앞으로의 보험료를 면제받는다는 거에 더 큰 의미가 있고요. 가입금액을 많이 받기 위한 건 아니니까 10만 원 최소 금액으로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말씀드릴 테지만 오늘 설계안의 암뇌심 진단비,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 양성 뇌종양 진단비, 상해 수술비 등 모두 든든하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보험료 납입 면제 시 지급받는 20만 원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네요. 다음은 보험료 납입 지원 유사암 진단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유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 지원 기간 동안 매년 지급해 주는데요. 가입금액은 조정이 불가능하고요. 다른 담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담보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골절 진단 담보입니다. 골절 진단 담보 30만 원 구성해드렸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골절 담보를 구성하는 방안은 총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넓은 범위인 골절 진단 담보로만 50만 원. 이가 깨져도 팔다리가 골절되어도 50만 원은 지급이 되니까 이게 가장 고보장의 버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골절 진단 30만 원,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 20만 원. 첫 번째 골절 진단으로 50만 원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고 이가 깨진 경우에도 30만 원은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부위가 골절된 경우에는 최대 금액 5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으니까 보험료를 좀 아끼면서 보장은 상황에 맞게 가져가실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 보장 범위는 넓게 골절 진단 담보를 선택하고 대신 가입 금액은 좀 줄여서 가입 금액 30만 원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알뜰 버전이니만큼 마지막 구성이었던 가장 범위 넓은 골절 진단 담보로만 30만 원 넣어드렸고요. 당연히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상 진단 담보 100만 원,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 3,000만 원입니다.
화상 진단 담보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2도 화상은 표재성과 심재성으로 나뉘는데 심재성 2도는 진피층까지 손상되는 화상이고요. 2에서 4주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흉터가 남을 수 있는 화상을 말합니다.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는 상해로 인해서 신체 표면적의 20% 이상 3도 화상 혹은 부식으로 진단된 경우 가입 금액 3천만 원을 최초 1회 안으로 지급받는 담보입니다.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 손상된 화상으로 피부색이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는 매우 심각한 화상이고요. 피부 신경도 손상되어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화상입니다. 화상은 알겠는데 근데 부식은 뭘까요? 부식은 화학적 손상을 말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사고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화학약품에 접촉을 하고 피부 손상을 입었다면 이건 화상이 아닌 부식에 해당됩니다. 어른에 비해 아이들은 피부가 약하다 보니까 뜨거운 음식을 먹다가도 가열 가습기를 잘못 만져서도 종종 청구가 들어오는 편이라서요. 아가들 보험에는 필수로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상해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담보가 가장 범위가 넓은 담보인데요. 다쳐서 입원했을 때 인실이나 병원 등급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입원 첫날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총 3만 원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 상해 입원 일당 1에서 30일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담보인데요. 이 담보를 보시고 상해 1인실 담보가 꼭 필요한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담보는 뒤쪽에 설명드릴 질병 입원 일당 상급 종합병원 1인실과 연계 조건이기도 한데요. 1인실에 입원하게 되면 실비에서 하루 최대 10만 원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비싼 1인실 입원을 대비하려면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담보는 보험료도 22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질병 입원 일당이 워낙 태아보험 필수 담보로 강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해 입원 일당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아이들은 아직 부주의하다 보니 질병으로 아파서가 아닌 다쳐서 입원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앞서 구성해드린 골절이나 화상사고도 입원하게 되면 이 상해 입원 일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해 입원 일당도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입니다. 상해로 인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해 흉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안면부는 1cm당 30만 원, 상지, 하지는 수술 1cm당 15만 원 보장이 되고요. 최고 1,800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상해 수술비에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 저렴한 가성비 담보라 같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상해 수술비 담보입니다. 총 50만 원 구성을 했는데요. 큰 사고로 개용이나 개복 수술 등 난이도 있는 수술을 받게 되면 50만 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 1호종 수술비를 같이 구성했습니다. 뒤쪽에 설명드릴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수술일수록 1종, 어려운 수술일수록 5종으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어떤 수술이 몇 종에 해당되는지는 약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실속 설계안들을 살펴보면 이 상해 1호종 수술비가 빠져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근데 질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암내심 중요진단비는 기본 몇천에서 1억까지 들어가죠. 근데 상해로 인한 진단비 그렇게 크게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을까요? 가장 넓은 범위의 골절, 화상 진단비도 50만 원, 100만 원이 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적은 느낌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골절로 수술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 진단비만으로는 매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범위 넓은 상해 수술비도 100만 원이 최대 한도이기 때문에 대청구 경험상 상해로 인해 크게 다치면 이 상해 1호종 수술비에서 큰 수술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개용, 개복 수술이나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큰 수술의 경우 기본 상해 수술비만으로 부족할 수가 있으니 꼭 상해 1호종 같이 가입해 두시길 추천드리고요. 또 상해 1호종은 질병 1호종 대비 보험료도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은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특약과 마찬가지로 질병 후유장애 담보들 중 범위가 가장 넓고요. 질병으로 장해 지급률이 3% 이상 된 경우에 가입 금액 곱하기 후유장애 지급률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가입 금액 1억 원을 지급받습니다. 암 진단비 담보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유사암 진단 담보인데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을 보장하고 암 진단비의 20%까지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오늘 시속 설계안에서는 가장 범위 넓은 일반 암 진단비 1억 원으로 구성을 마쳤는데요. 만약 암 진단 담보에서 더 추가를 원하신다면 다발성 소아암 추가도 추천을 드립니다. 14세 이하 암 발병률을 보면 뇌 및 중추신경계, 소아백혈병, 비호치킨 림프종 등이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데요. 다발성 소아암 약관에서 보장 범위를 보면 말씀드린 발병률 높은 암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암 진단 범위는 암,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백혈병 순인데요. 일반암 바로 밑에 특정암 담보의 경우 3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다발성 소아암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비용도 1,000원 정도로 저렴한 편인데 발병률 높은 암까지 커버가 가능하니까 효용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고 다발성 소아암의 진단이 확정되면 총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암에 걸릴 경우 부모님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 하거나 생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암 진단담보를 더 보강하고 싶다 하시면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을 2년마다 보장하는 재진단암 담보를 넣어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담보입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안으로 가입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뇌출혈 시에는 가입 금액의 20%인 400만 원만 지급받습니다. 신생아들은 뇌혈관 발달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액량 변화가 생기면 쉽게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숙아로 태어날 경우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뇌졸중 담보를 추가로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신생아 뇌출혈 시에 뇌혈관 담보에서 400만 원, 뇌졸중 담보에서 400만 원, 총 800만 원을 든든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속 설계안이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큰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니 뇌졸중 중복 구성은 꼭 추천드릴게요. 보험 가입 특약들은 나중에 추가나 증액은 안 되어도 삭제나 감액은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유아기 건강 상태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하위 담보인 뇌졸중은 나중에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허혈심장질환 진단담보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이나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이 된 경우 2천만 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장 담보 중에서는 심혈관 담보가 가장 넓은 범위의 담보인데요. 30세 만기 기준에서는 필수 담보는 아닙니다. 심혈관 질환 담보에서 부정혈과 같은 심장 초기 질환을 보장하는데요. 통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30세 이하에서는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만 같이 구성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담보입니다.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을 보장하는데요. 이름만 들었을 땐 생소하실 거예요. 가와사키병은 원인 불명의 급성 혈관염인데요. 어린 아이들에게 발병하고 피부나 점막, 심장, 혈관, 관절 등 신체 전반에 기능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특히 동맥의 염증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류마티스열은 특정 세균 감염 후에 생기는 일종의 후유증인데요. 5에서 15세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아에게는 후천적인 심장 질환을 유방을 하니까 이 담보는 꼭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담보도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이 확정되고 골수 이식이 필요한 경우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국내가 서양에 비해 약 2~3배나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가입 금액 대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특약으로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 담보입니다. 세균성 수막염이란 세균이 원인이 되어서 뇌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하는데요. 여러 수막염 중 세균성 수막염은 특히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담보 역시 보험료 부담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같이 구성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뇌성마비 특약입니다. 태어난 후 어린이 보험에서는 구성을 할 수가 없고요. 태아보험에서도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태아보험의 가입 목적이 출생 직후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니까요. 뇌성마비 담보는 꼭 구성을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여유가 되신다면 2천만 원으로 증액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질병 입원 일당 담보입니다. 먼저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1만 원,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5만 원 각각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 두 담보가 병원, 의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상관없이 보장하는 가장 범위가 넓은 담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되면 이 두 특약에서 기본적으로 6만 원은 보장받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원 등급, 인실 상관없이 하루당 6만 원이 보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30일까지는 하루 6만 원씩, 31일부터는 하루 5만 원씩 보장을 받습니다. 다음은 1인실 담보들인데요.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 종합병원 1인실 4만 원,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 상급 종합병원 1인실 20만 원 구성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1인실에 입원할 경우 실비에서는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입원을 한다면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평균 40만 원 후반의 입원료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비용 부담이 정말 큽니다. 영유아기 입원의 경우 아직 아이들이 의사 표현이 힘들다 보니 자주 울고 또 밤낮이 바뀌는 경우도 많아서요. 1인실 사용이 절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원래 기본 설계안이라면 이 다음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을 대비한 중환자실 입원 일당 5만 원도 구성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알뜰 버전이니만큼 이 담보는 제외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꽤 받게 되고요. 또 이곳은 다인실밖에 없기 때문에 입원료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중환자실 담보 5만 원까지 넣어둔다면 더 큰 보장을 챙겨가실 수 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구성된 질병 입원 일당 6만 원 플러스 실비 보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알뜰 버전 설계안에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일당 구성은 여러분의 니즈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정이 가능하니 난 일당만큼은 든든하게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담 시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병 수술비 담보들입니다. 질병 수술 선천 포함 혀유착증 제외 담보 40만 원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혀유착증을 제외한 선천 이상으로 수술을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질병 수술비 담보입니다. 그런데 개용이나 개복 등 큰 수술을 하면 40만 원으로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병 1에서 6종 수술비를 추가 구성을 했습니다. 질병 1에서 6종 수술비 중에서 1에서 5종은 앞서 상해 수술비 1에서 5종과 마찬가지로 수술 난이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난이도가 낮을수록 1종, 높을수록 5종으로 올라가고 어려운 수술일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집니다. 난이도 있는 수술을 받으면 질병 수술비 40만 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꼭 같이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6종에서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보장하는데요. 다발성 선천 이상은 혀유착증뿐 아니라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부위계, 선천성 음낭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도 함께 포함됩니다. 다음은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담보입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골수 이식이라고 하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골수 이식 의료기관에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받으면 3천만 원 보장받으실 수 있고 출생 후 159원으로 저렴한 담보이기 때문에 같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모야모야병 개도수술 담보입니다.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만성진행성 뇌혈관 질환을 말하는데요. 모야모야병으로 개도수술이 동반되는 경우 1,000만 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우 저렴한 가성비 담보이기 때문에 같이 구성해드렸습니다. 어린이 개용 심장 수술 담보입니다. 심장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용 수술을 할 경우 보장합니다. 다음 어린이 심장시술 담보 또한 심장병 치료를 목적으로 해당하는 이런 시술을 받으면 보장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심장수술은 9세 이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탑5 안에 들어가죠. 수술이 아닌 시술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심장 관련 수술, 시술 담보 꼭 같이 넣어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입니다. 이것도 필수 특약 중 하나인데요. 특정 선천 이상 수술은 선천 이상 수술 중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장받습니다. 특정 선천 이상으로 수술을 할 경우 질병 수술비에서도 중복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총 200만 원 구성을 했고요.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300만 원까지 증액도 추천드립니다. 말씀드린 수술비 담보 중에서 질병 수술비 선천 포함,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모두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3주 차부터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는 가입이 안 되고요. 질병 수술비 또한 선천 보장은 빠진 일반 질병 수술비로 가입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꼭 22주 전까지 가입을 하셔서 선천 질환 수술도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공와우 이식 수술 담보입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청력이 문제가 생겨서
보청기로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으면 인공와우로 이식하는 매우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담보이기 때문에 같이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8대 장애 진단비 특약입니다. 태아보험 중에서 유일하게 장애를 보장하는 특약이죠. 8대 장애 진단비인데요. 8대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와 심한 장애 두 담보 같이 묶어서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심한 장애 진단이 된다면 일반 장애와 심한 장애 진단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장애는 300만 원, 심한 장애는 100만 원 구성했습니다. 이 특약 역시 22주 6일차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아이가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는다면 이 특약의 가입 금액으로 치료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일하게 장애를 보장하는 특약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면 장애 진단 담보 500만 원으로 증액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5대 장기 이식수술 담보, 각막 이식수술 담보, 자동차 사고, 스쿨 존내 교통사고 담보, 의료사고 법률 비용 모두 가성비 담보이기 때문에 넣어드렸는데요. 가끔 의료사고 법률 비용 담보를 가족 법률 비용 손해 담보로 변경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가족 법률 비용 손해 담보 괄호치고 의료 과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가끔 이 담보를 모든 법률 소송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약관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담보도 의료 과오 소송에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금액과 보험료는 2천만 원에 196원이고요. 가입 금액을 높이고 금액이 추가되는 거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의료사고 법률 비용 대신 추가해 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저체중아 입원 일당, 선천장애 출생,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이 담보들은 제안서를 받아보시면 태아납 1년 만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때문에 출생 전 태아 시기에만 보험료를 내시면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거고요. 보장은 1년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천장애 출생은 장애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데요.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1종에서 사경이나 심방 중격 결손으로 자주 보상이 나가고요. 2종은 다지증이나 구순 9개월, 뇌 기타 선천 이상 등을 보장하고 3종은 다운 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 사지의 감소, 결손과 같은 근골격계 이상을 보장합니다. 다음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다음과 같은 신생아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게 되었을 때 지급받으실 수 있는 담보입니다. 제 청구 경험상 황달이나 신생아 비노흡으로 가장 청구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저체중아 입원 일당, 선천장애 출생,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모두 22주 6일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 특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태아보험 A사 30세 만기 알뜰 버전 설계안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계안의 핵심은 필수 특약은 놓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높이지 않고 실속 있게 구성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설계안 역시 하나의 예시일 뿐 고객님의 주차, 건강 상태, 원하시는 보장 방향에 따라서 보험료와 구성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탐이 이지한 설계사와 함께 태아보험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카카오 채널의 보험 탐험가를 검색해 문의 주시거나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상담 링크, 연락처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